자,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황칠 이노큐 최대 할인폭의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가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 52,000원. 그래요. 이게 저 정가에 비해서 한 3만 원 가까이 쌉니다. 그러네요. 다만 설맞이 더욱 저렴한 가격, 한 박스 5만 원. 네, 5만 2천 원이 아니라 5만 원. 세 박스는 15만 원이어야 하는데 세 박스는 또 여기서 더 추가 할인됩니다. 14만 7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여기다가 선물용 쇼핑백도 함께 증정합니다.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에 본황칠 이노큐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본황칠 이노큐를 어느 순간 좀 장복해보고 그리고 한번 수면 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수면 방송. 네. 어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용민닷컴에서 광고하는 매트리스인데 막 눕는 순간 5초 안에 잠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부럽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PPL 전문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한번 저희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하루 동안 예. 이영애 씨 하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광고 예, 많은 예, 것처럼.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PPL로 한번 먹고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사기죄로 감옥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PPL을 하더라도 이 금도를 지키게 됩니다. 사기 혐의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에는 본황칠 이노큐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시민적 평론가 네. 남편분이 네. 이걸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절 먹었을 몰래 수도 혼자 먹고서 그렇게 잔 게 아닌가. 옆에서 엄청난 데시벨로 애기가 우는데도 아, 기절한 상관없어요. 거라면 아마 본황칠이 이노큐였을까. 있어요. 예. 본인의 데시벨이 또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 계속 같이 사시잖아요. 서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아. 이제 코골이가 진행이 돼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저 결혼해가지고 여보 그러면 미안 그러고 자더라고요. 아, 그렇지.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이다 그 생각했는데 지금 음. 야 이렇게 불러서 몰라요. 저는 제가 코를 골기 때문에 뭐 코를 고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를 갈고 코를 갈고 해도 절대 깨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잘 잡니다. 정말요? 그래요. 저 새벽 3시에 커피 머신도 돌려봤어요. 안 깨더라고요. 안 깨요. 청소기도 돌려봤습니다. 안 깹니다. 저럴 땐 깹니다. 문 네. 열어놓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깨요. 추워서. 아, 이게 그거 정말- 선택적 수면이에요. 제가. 혹시 창문이 열려져 있어서 많이 깨보신 아 그래요. 뭐 이불을 걷어 치우고 예 창문을 열어놓고. 아 근데 지금 잠이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 방송하는데 잠이 잘 온다는 얘기라면 아니 뭡니까? 거꾸로 하면 에이. 그런 분하고 잠자시는 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아 그런 분들께 네, 그런 저는 분들께 먼저 잠들지 않으면 음.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코를 계속 고니까. 근데 그건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먼저 잠들어요. 네, 최대한 빨리 그렇습니다. 드시고 먼저 잠을 드시고. 그래요. 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꿀잠을 잘 수 있는 맞아요. 몸 맞아요.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본황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화학약품 쓰는데 그럼요. 뭐 금단 현상, 우울증 이걸 피해갈 수 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황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오.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본황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본황칠 이노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설명절에 어르신들 잠 못 주무시는 괜찮아요. 네. 어르신들 특히 저 층간소음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요즘 본황칠 이노큐 심각하더라고요. 예. 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층간소음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천혜여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요. 1층이 가게여가지고 아, 네. 저희 딸하고 다 집에 귀가했을 때는 이미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어지간히는데 저는 이제 위에 집에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집도 시끄러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음.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음. 제 머리 근육을 만져보시던 선생님께서 예. 잠을 못 주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머리도 여기
두피 근육 있잖아요. 네. 뭉친대요. 오. 그래서 이 두피 마사지를 해보시면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안다더라도 여기 밑에가 아니라 여기 다 뭉친대요. 그래서 만져보면 고르지 않다고. 근데 그분이 풀어주시는데 너무 시원. 아. 그래서 야 잠자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아니 또 저기 잘 모르면서 아, 아프겠거니 잠을 못 주무시겠거니 이러면서 때려 맞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요즘에 진짜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지 말아라, 밀가루 끊어라 그러면은 뭐 끊을 수가 그래야겠다는데 두고 보면은 밀가루를 끊고 커피를 끊는다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 저 한번 끊어봤는데 진짜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 아니 먹고 죽는 게 낫지. 예전에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생활치료센터 어어. 들어갔는데 아니 살이 그냥 많이 빠졌다고. 난 몸무게 재진 않았습니다만은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내가 도대체 그 안에서 한 게 뭐가 있나? 운동을 했습니까? 뭐 방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어머. 딱 하나밖에 없어. 제때에 식사하는 거. 아, 그거 말고는 내 건강을 위해서 거기서 한 게 없습니다. 약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그렇죠. 딱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밥 먹는 거 말고는 아.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네.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잠 잘 자고요. 음. 그냥 건강하게 밥 잘 먹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기적으로 네. 정시에. 인생이 행복해져요. 음. 그 심리전 평론가를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아니에요. 게다가 저도. 사실 또 그 엄마들이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아, 네. 네, 저는 정말. 요즘 딸내미 도시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도시락. 그래요 정말. 아니 딸내미가 왜? 요즘에 돌봄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 방학 때는 급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꼭 일어나자마자 저 철차 보고 엄마 사랑해가 아니 엄마 배고파 아, 1번이어가지고 예. 밥 해주고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되는데 음. 아이들이 이제 입이 고급이잖아요. 저희 맞아. 때는 김치 뭐 그다음에 뭐 멸치. 멸치볶음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고. 어. 저- 여기는 저- 아, 저- 아니에요? 저희도 뭐 미안해요. 멸치볶음, 네. 뭐 콩자반, 어, 햄 고정- 하나. 아, 그래요? 그런 게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요. 뭘 드시고 싶으신지 이렇게 음. 물어보고 네. 아침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엄마가 막 도시락 5개씩 이렇게 저희 음.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있으면 2개씩 싸잖아요. 음. 그럼 집에 아이가 5이면 기본 6개, 음. 남자아이들 있으면 7개 막 이렇게 싸는 집이 있으니까 네. 엄마들 어떻게 버텼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잘 주무시고 싶으시면 잘 주무시고 싶으시면 네. 보너스 보너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음. 글쎄 국회에서 이만한 도시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도시 생각이 전문가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 전문가. 이제 참 보기 드문 전문가 파트입니다. 도시 전문가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아마 오늘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네. 그래요. 이게 맘스 시사라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맘스. 그 저기 김엄마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된 거죠?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서 예. 뭐 공약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게 네. 제가 찐 언니, 찐 언니는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고 찐애 언니니까. 찐 언니, 아, 그 다음에 좋다. 네. 그 갓마더 역할을 갓마더, 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갓파더 제가 정도가 아니라. 엄마는 못하겠지만 엄마는 못하겠지만 갓마더 사실 예. 갓마더가 더 중요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엄마는 잘 저기 안 돼도 갓마더는 음. 뭐 여러 가지 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주고 아. 없으면 와서 있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모든 서울 시민한테 갓마더 역할을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 아유. 믿음직하지 않으세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약간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아니 왜냐면 이게 섬세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카톨릭 이제 전통에서 나온 건데 갓파더는 이제 그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고 내부. 갓마더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음. 이제 부모들 일찍 여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모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갓마더 갓마더 괜찮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음. 예, 가장 먼저 아니, 치고 우리 들어오셨어요. 김진애 저희 오늘 원내대표님. 숟가락 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김진애 원내대표님은 콘텐츠로 꽉꽉 채워지신 분이기 때문에 얘가 뭐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법사위 가셨는데 거기 가서 무슨 역할 하실까 했는데 가장 그냥 네, 두각을 유쾌하게 드러내고 통쾌. 빛나는
뭐 굳이 최강욱 대표하고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예, 아주 최강욱 정말 대표 들으면 어떡하실라고. 아 이게 지금도 또 아주 제 몫을 제대로 담당하시는데 네. 정말 알찬 분이십니다. 아, 그래서. 저는 최근 인터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두 분의 서울시장 후보께서 나가신 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뭐 무슨 뭐 XX의 한마디로 맛 얘기했지. 아내의 맛으로는 서울시장 못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오면 하실 거니까 저는 안 하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아내의 맛이란 프로그램에 왜 나가냐고. 도대체 왜냐하면은 아니 한 사람이야 이미지 세탁 때문에 필요했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은 왜냐하면은 저는 아내의 맛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정근대성도 문제려니와 아, 그건 너무 왜냐하면 그게 네. 왜냐하면 굉장히 차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모든 여성이라고 저도 아내가 없어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제가 농담 삼아 많이 그래요. 제가 없는 건 유일하게 아내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아내인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비혼 여성, 이혼 여성이 있는데 그런데 나가가지고 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저는 그 점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상당히 실망했지. 아 우리 김진애 대표님이 지금 경쟁 상태를 박영선 후보로 보이네요.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상호 의원은 벌써 이제 단일화도 하겠다 그러고 여러 네. 가지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기 뭐야 뭐 다 눌러놔야지. 네. 근데 이제 김진애 기회가 닿는 대로. 김진애 의원께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가 너무 궁금한 그래요. 거예요. 근데요. 전에 그 뉴스공장 나오셔서 네. 해외 여러 그 유수한 도시들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 휴지통 없앤 거. 네, 김진애 도시 이야기를 제가 3년 반을 했잖아요. 네, 뉴스공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게 굉장히 인상들 깊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어저께 그 박영선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걸 뭐 완전히 무대 쇼를 하던데 음, 거기서 막 그림을 보여줘요. 음. 저는 조감도 정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조감도 그래요? 정치. 네. 오. 왜냐하면 그 이명박이 그거 가지고 사기쳤거든. 청계천, 4대강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건축가로 또 도시 전문가로 일을 많이 할 때 네. 맨날 그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 그려달라. 아,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되면은 이렇게 도시를 바꾸겠다라고. 네, 그리고 짠 해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그려달라 그러는데 그림은 진짜 그림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박영선 후보가 딱 그렇게 하더라고 무대에서. 그래서 제가 저걸 누가 저렇게 코치를 했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더군다나 여의도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제가 또 디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감도 정치를 정말 제가 혐오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시가에서 살고 싶으냐 이 가치에 대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한 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최고다.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오. 도시를 저는 이건 뭐 30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품 개발, 가짜 개발은 안 된다. 진짜 개발을 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개발은 뭐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개발. 중요하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없애지 않는 개발. 음. 그 다음에 주변에 막 저기 담장 쌓고 자기네들 성 안에만 싹 들어가 있는 아, 그렇지. 그런 거.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만 몰아짓는 것도 안 된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의 성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건 안 된다. 섬을 집어넣는 것이다. 성을 그래서 진짜 개발이라고 하면은 주거를 만들면서도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개발을 하면서도 걷고 싶은 숨통이 좀 트이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네. 이왕이면 차를 안 가져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셜 믹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셜 믹스. 그다음에 소셜 믹스 제가 40년 전에 첫 논문이 소셜 믹스에 대해서 와, 40년 전. 저도 좀 돌았어. 너무 앞서갔어. 10년. 아니, 근데 우리 저 김진애 의원님은 그때도 패션이 굉장히 모더니티예요. 아 거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저기 보면 이미 이슈가 됐어요. 모더니티가 아니라 그냥 청바지에 옷들이 입었는데 아니, 18살에 글쎄요, 입었던 어떻게 그렇게 거죠. 입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된다. 음. 이거를 해야지. 어디에 그림을 그리는 건 저만큼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아. 근데 그런 그림을 더구나 그 그림은 자기가 그린 게 아니거든. 아.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녹아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제가 청계천 같은 왜냐하면 이제 MB는 청계천 그림으로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은 한강 르네상스 그림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MB 대통령은
그 사대강. 사대강 사대강. 그때는 대운하죠. 대운하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거 다 가짜 아니었습니까? 가짜죠. 예. 그럼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음. 우리의 도시의 삶에 대해서 진정 얘기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하셨을 때 네. 정말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거를 정말 꾸준하게 해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복지와 역사와 환경과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당연한 가치가 됐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세상은 이제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조금 뭐라 그럴까 개발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개발을 추진하는 데서 좀 주저하신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하겠다. 저는 필요한 진짜 개발. 개발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겠다. 필요한 개발은 뭡니까?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해요.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역세권의 미드타운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의 도시는 신도시,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예. 재건축 재개발, 예. 그다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그다음 나머지는 대개 다가구 다세대 요만한 것들이에요. 구도시. 맞아요. 네. 이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역세권은 서울에 307개 이미 여기 있는데 네. 이 주변이 저개발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돼 있어요. 아, 예, 예. 여기만 높은 거, 앞에만 높은 거 들어가 있고 뒤로 가면 갑자기 아, 3, 4, 그렇죠. 7, 훌륭하네요. 5층 이렇게 뚝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예. 이런 데를 하나의 좀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구역에서 이른바 파리처럼 아니면 뉴욕처럼 아니면 동경도 좀 그런데 네. 도쿄도 그런데 이렇게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복합 기능도 같이 들어오고 아파트만이 아니라 요새는 왜 코로나 시대에 예. 왜 직주 근접이라든가 직주 혼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예.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 미드타운이 왜냐하면 다른 거 어떤 거 이상으로 주택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만들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10년 안에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가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데에 꾸준하게 뭔가를 이제 양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마침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뭐 한 15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온 사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시장으로 만들면서도 필요한 건 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많이 속삭였어요. 네.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추진이 잘 안 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못했던 거를 지금 이제 장관도 되시고 저는 서울시장으로 이제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마침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라든가 완화된 부분은 그 중에 절반은 공공으로 쓰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공임대라든가 네. 공공에 필요한 시설도 기부 찬업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좋은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그거를 나서서 이제 골라야 돼요. 우리가 307개를 한꺼번에 지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뉴타운처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도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에는 SH도 있고 그러니까 네.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개발 자금을 같이 쓰면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성공 사업을 모델을 만들어야죠. 이게 민간에 퍼뜨리게 하는 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정치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들을 알거든. 제가 지난 25년, 30년 동안 그 짓들을 봐왔는데 네. 뭘 해가지고 뭘 몇백만 원씩 겠다, 몇십만 원씩 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도시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들게요. 우리가 그 신도시 200만 원 지을 때 있잖아요. 노태우 때. 네. 그때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해야죠. 200만 원 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를 하고 특히 전세난을 해소를 한 게 뭐게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우리 연립이라고 말하는. 예, 연립도 거기에 들어가죠. 음. 아니면 조그만 빌라라고도 얘기하는 네, 외국 네. 빌라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는 모르시나? 제가 여기도 다세대 모르겠어요. 살아봐서 아, 저도 다세대 살고 사는데 반지하 보통은 1층, 4층까지 지을 네. 수 있게끔 아 반지하, 네, 반지하. 반지하도 반지하도 있고 있고요. 1층도 네. 있고.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전세난을 해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 이걸 알아야지. 신도시에다 아파트 짓고 지금도 이제 계속 저기 짓는데 그런 거 지으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돼가지고 다 투자를 하려고 듭니다. 지방에서 아, 그렇죠. 혹은 외국에서 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일부는 공공 임대로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우상호 위원 거 듣고 왔는데 우상호 위원 건 아직 제가 비판 안 할게.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 아 거기까지. 왜냐면 우상호 위원은 요거 한마디만 우상호 위원도 혹시 제 걸 들으시면은 네. 이거 들으실 하나만 저기 거예요. 해주세요. 네. 우상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1년이 아니라 5년 안에도 안 되는 것만 얘기하시죠.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의도도 5년 안에 안 되고요. 오늘 박영선도 마찬가지고 음. 여의도도 어떡해. 5년 안에 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화 해가지고 그 위에다 공공임대하는 거는 뭐 박원순 시장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 왜냐하면은 지금 간선도로 지금 하나 하는 것도 민간 사업자 고르는 데까지 9년 정확히 9년 걸렸어요. 그것도 인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인프라 사업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결정을 하고 실제로 공사는 작게 걸립니다. 요새는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보통 얘기하시는 것들이 거의 다 본인의 임기 5년을 하신다 하더라도 5년 안은 안 되는 것들만 얘기하시니까 내가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니까 계획은 좋아도 그 네. 임기 내에 해낼 수 근데 없는. 그게 전형적으로 무슨 마인드 때문에 그러냐면은 독특한 거 뭐를 내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른바 정치 스태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만 갖다가 놓거든. 우리 그러니까 저 이게 아니라 저는 상식으로 예.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실현 가능한 거. 실현 가능한 거. 이걸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막 눈웃음 짓고 있어요. 아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신민정 평론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원님 네. 오시면.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으로서 네. 아 서울도 그렇게 바뀔 수 있고 네.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진짜 게 진짜 개발. 개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공공에서 뭐 나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는 저기 우리 김영민 예. 김원마께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요. 예.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을 여태까지 맨날 지도를 그리면 서울이 꽃 모양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만 다 놀아. 오늘 박영선 후보도 사진 나오면 거기 안에다 동글뱅이 지어놓구나. 이게 말이 안 돼요. 서울은 메트로폴리탄 서울이고 이미 메갈로폴리스가 되는 2,300만의 이 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아니 뿐이고. 김용민이가 네. 저 용인 살지만은 주 네. 활동 무대가 서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도 바깥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많죠. 지금 이제 가령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도 서울은 95%가 밖에 주택 공급이 안 돼 있지만 수도권은 지금 이제 거의 100%에 거의 다다라요. 99%니까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성장 거점이나 일자리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서울만 따로 얘기해. 아니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은 서울시에서도 뭘 그림을 그릴 때 맨날 서울시 안에서만 그려요. 그게 아니야. 많은 것들은 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계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왜냐면 거기는 잘 개발도 안 되고 이런데 그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놨는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 이제 둘이 사이가 좋아야 돼. 근데 배포가 맞아야 돼. 근데 거기 근데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경쟁 경쟁 관계. 사이였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잘 되고 수도권이 잘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서서 이런 거를
파트너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직하죠. 네. 왜냐하면 정말. 저 방송할 때 느꼈던 게 뭐냐, 광역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치. 광역버스 같은 보조금은 어디서 주나 네. 그랬더니 서울 조금, 네. 경기도 조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리고 광역 환승센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네. 자꾸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해. 맞아요. 맞아요. 끼는 일이에요. 내가 그런 거 보면 니네들은 아니 땅이 여기는 대한민국 땅 아니고 저기는 뭐 무슨 땅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 간의 책임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내야 될 돈 이용과 그 대신 전체 이용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다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가령 강남이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은 강남, 서초구, 송파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분당, 용인까지도 같은 권역으로 맞아요.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은 저밖에 없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엄마분들 방송 보고 계신데 네.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네. 제가. 어. 일자리와 돌봄 문제 같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같이?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근데 여성한테만 희소식되면 안 돼요. 그쵸, 모든 청년 남성과 문제부터. 모든 아니 제가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자가격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확진은 아니었어. 예, 예. 여기 확진 여기 장영만. 예. 저는 자가격리를 했는데 2주 동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좋았던 게 이제 그 구호품이 왔잖아요. 아, 네. 구호품. 그 안에 보고 제가 정말 웃은 게 무슨 햇반이 뭐 물 다 라면 있는 뭐. 사이인데 라면하고 다 있는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초코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코파이를 들고 저희 집에 옥상에 다세대 주택이니까 옥상에 있어서 네. 좀 숨 쉬고 가서 초코파이를 먹는데 어머 이게 오아시스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그 개념의 오아시스라는 걸 확실하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은 했지만 뭐라고 말을 못할 거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간적인 오아시스 실제로 숨도 쉴 수 있고 하는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그 10년 전에 한명숙 시장 후보 때 제가 공약을 만들어 드린 게 10분 동네라는 거였어요. 10분 동네? 네네. 10분 동네 생활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돌봄이나 이런 게 다 일어나는 10분 동네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대로 잘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겠다. 10분 동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공간에 대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관심이 있으시는 게 제가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거가 이제 이건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너무나 저기 한 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도 국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아니 예. 아침 저녁에 열 재는 거는 다 외부로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꼭 전화를 한번 와가지고 네. 하는데 이분도 힘드니까 전화를 걸어서 네. 이제 내가 만약 전화를 안 받으면 와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라오기 싫으니까 우리 집 4층이니까 예.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거기 발코니에 잠깐 나와서 손 좀 흔들어 보세요. 도망간다. 왜 나 도망갈까봐. 그러면 저는 조그만 발코니에 나와서 막 손 흔들고 그러는데 네. 왜냐면 제가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거였습니다, 사실. 바로 그거죠. 예. 그게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1인 가구가 많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하다못해 타가소나 뭐 치매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조금만 정말 뭐냐면 청소도 그렇고 우리 강아지들 산책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행 갈 때 어디 맞아요. 돌봐줘야 되는 것도 네. 그렇고 잠깐 놀아주는 것도 그렇고 맞아.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산책을 같이 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데 이걸 다 공공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서 이상한 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의 원대한 꿈은 제가 이전부터 제가 이제 나이가 은퇴하고 나면은 제가 원래는 통역을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하. 저의 원대한 꿈은 뭐냐면은 우리 서울 시민의 960만인데 이 중에 이제 실제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 700만 될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1년에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40시간, 어떤 사람은 90시간을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이런 걸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맨날 우리 남편한테 그러거든. 저기 당신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못 살겠다. 이거 같이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곧 독거노인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독립으로는 살고 싶지만 이렇게
돌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공공해서 다 페이를 주면서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진 게 사회 조직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복지나 문화 서비스를 하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거를 오가나이즈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저는 유아원, 저는 특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아이들 데이케어 하는데 너무 좋았고 그것도 다 사회단체였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릴 때는 꼭 우리가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다 2살까지는 옆집에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옆집에 엄마는 몇 사람 자기는 등록을 해놓고 그거 다 등록해야 돼요. 월급 그거 받으니 그렇게 해놓고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 애들하고 3-4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좋냐고 정말 맞아요. 정말 서로 보살펴주는. 근데 이게요 굉장히 꿈 같지만 저는 필요한 일. 왜냐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런 모델이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당근 마켓. 맞아요. 강남에 우리 이번에 막내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90%를 다 당근 마켓에서 샀어요. 자주 이용해요. 아이 키우는데. 엄마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런 거를 그게 무슨 장사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필요를 연결해 맞아요. 주는 거거든요. 네트워킹.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플랫폼으로 해서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원대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남성들 실버들 이런 분들도 여자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쵸. 잘 못하잖아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한테 신세를 지기 싫고. 근데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혼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건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네. 본인이 건강할 때는 나이 더 많은 사람을 돌봐주고 네네. 본인이 이제 거동을 못 하실 때가 되면 자기보다 한 10살쯤 젊은 그럼요. 그런 분들이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 네. 자녀들한테도 좀 덜 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서로 네.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진애는 결혼도 못했을 것 같고 이혼은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너무 웃긴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다세대 주택 30년 전에 지은 것도 우리 애들을 같이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제가 우리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안 그래도 우리 아까 그 얘기 그다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층 또 하나를 더 놀래면 우리 시 누님까지 모셨습니다. 층층 시야로. 근데 그건 뭐냐면 아이고. 같이 모여서 살아야 같이 모여서 살아야 서로 간에 필요한 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다 시간 보낼 필요 없고 제가 어디 출장 갈 때도 애들 걱정 안 하고 맡겨놓고 가시는. 맡겨놓고 가고 뭐 이러는 아이고, 거. 저기. 그다음 물론 저는 용돈 드립니다. 그 시부모님이랑 갈등은 없으셨어요?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맞아요. 있어요? 어떻게 패스를 하셨어요 그거를? 아니 우리 어머님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어머님은 김진애를 안 좋아하셨어. 내가 그거는 알아. 그거는 아는데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재밌어는 해도.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며느리를 믿으셨어요. 저를 신뢰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우리 어머님이 작년 일찍 돌아가셔. 작년이 아니라 이제 재작년이 됐네.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치매 때문에 마지막 해줄 때 또 마지막까지 알아본 사람은 저야. 왜냐면 제가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 아드님은 진작 잊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겨하죠. 근데 너무 깜짝 놀라는 삶이라고 말이죠. 하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굉장히 문제도 많고 이랬을 때 서로들 돌봐줄 수 있게끔 하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믿을 때가 있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보는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네. 형제들이 있으면 네. 집 한 채 크게 지어서 다 같이 모여 살자 이렇게.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하고 그냥 한 분은 아파트 얻어서 나가지고 한 분은 이제 고향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친정 식구 우리 여자 동생들하고 모여 살았거든요. 어머 좋아.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다 제 동생들이니까 뭐 하든간에 제가 거의 뭐 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럴 때도 있었고요. 몇 네. 년은 그랬고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아까 소셜 믹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아파트 때문에 제일 그런 게 저도 이제 빌라에 사는데 저희 꼬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너 엄마가 빌라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그럼요. 근데 그게 어디 사느냐는 게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네. 어느 빌라에 사는지 벌써 아이들의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가 때. 형성돼. 예. 근데 너는 빌라 살아? 나 아파트 살아라고 아이들이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냥 우리 아이들 기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기가 쉽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격만 우리가 뭐 한 가격만 절반밖에 차이가 안 나죠. 했지.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부터 소셜 믹스된 사회에서 살아야 애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자란다. 거기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온실처럼 자라면 애들이 절대로 크게 자라질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안 쓰려고 그러고 사실 아파트는 이거에 솔깃한 분들은 아 이거 다 문제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저를 찍을 거니까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네.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잘 사귀는 거 진짜 중요해요. 정말 친구들 여러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삶에 여러 가지 바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항상 갑일 수 없고 아, 그럼요. 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데는 내가 돈을 내지만 어떤 데는 또 딴 사람이 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어린애들 제가 또 이 얘기하다 오늘 끝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선생님이 될 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애한테 내가 잘 못하는 걸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자기한테 대한 자존감과 그치. 그다음에 뭐냐면 나도 이거 해주는 거야. 막 이럴 때 맞아요. 이거를 해줘야 돼. 그걸 다 지금 저 학교 교사님이나 학원 강사가 이걸 하게끔 하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서로 이렇게 논쟁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치고받기도 하겠죠. 뭐 이러면서 서로 부족한 거를 얘기하고 이럴 때 그러면서 자존감이 커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제가 뭐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네네. 근데 요즘 휴관시가 거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거라고 불러요. 말도 안 휴거라고. 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를 기사로 올리는 기레기들은 이건 문제다. 그거부터가 문제다. 아예 그런 거를 그런 거는 말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누가 그런 거 있더라도 그런 거 자체를 다루지 그거 다 말아요. 부동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건 다 정말 기자질 하는 그 거예요. 작전 세력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난 절대로 나는 저 요새 기자질하고 막 편집질하고 사진질 한다고 내가 직접 지적했다고 막 저 막 공격받고 공격당하세요. 그러는데 아니 뭐 내가 걱정하는 건 검찰밖에 아이. 없어. 사실 아파트 내에서 좋은 아파트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10분 걷기 같은 거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기를 데리고 산책할 때 아파트로 가요. 좋은 아파트 단지로 거기 들어가요. 가면 놀이터도 있고 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도심 속 오아시스나 미드타운 같은 게 불균형의 어떤 대안으로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별아별 게 아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출마선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기자들이 나중에 와서 거기서는 뭐 바보 같은 질문 하더니 밖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설렜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젊은 직장인들 네. 그다음에 아직 어린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외국에 여행 가서 본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요. 막 이런 식의 맞아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저는 왜 풀어주세요. 그 즐거웠었냐면 사실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더 서울에. 많아요. 훨씬 아파트 많아요. 단지. 그리고 저는 지방에 살 때 음악 아파트를 내가 왜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비싼 서울의 말이야. 아파트 가격을. 네. 근데 사실 삶이 참 중요한데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나아진 게
집 근처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 네. 근처 상권들은 그나마 조금 유지하는 데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을 수만 있다면 자영업자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도로가 걷는 도로가 된다는 게 네. 이 환경 경제에도 문제하고도 영향이 많이 관련이 있다. 되고. 그 저기 지금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창신 숭인 그 봉제거리 다녀오고 그랬는데 아, 네. 동네에 있는 그 거리들은 그래도 나아요. 음.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장사를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이른바 굉장히 잘 나가는 거리들 있잖아요. 명동.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이든 광장시장이든 뭐 아니면 홍대 뭐 이런 명동이든 데. 예. 아니면 뭐 이태원이든 이런 거는 뭐냐면 평소에도 광역에서 오는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동네 정도의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 자생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사실 네. 의원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냥 쭉 뭐 몇 시간이 뭐가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저 하는데 제가 서 강의도 많이 제가 지금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한 두 가지 아우, 네, 뭐가 맘스 시사에 있어요? 어울리는 근데 거 거기서 하나만. 안 가르쳐 줄 거고요.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거 보고서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 안심하고 이번 제가 이제 그 열린민주당은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몽주 의원하고 이제 정견 발표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모든 거 정리한 거 이제 내놓을 거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너무 베껴 다들. 아, 그렇지. 너무 베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세권도 미타운이라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딴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제가 오아시스라는 말을 생각해내고 회심의 미소를 막 지었어요. 아, 아, 저 뭐 오아시스면 뺏길 수 있으니까 지네시스. 이름을 붙여서 오나시스로 해볼까. 뭐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컨셉이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또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워딩을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안철수는 신기루에, 오세훈은 무책임에, 나경원은 뭐 비호감에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회자가 돼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되고 사실 의원님 책을 되게 가슴 깊게 저는 아유, 읽었었거든요. 디어리 팬들이 떠셨으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도. 김진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강해 보이는 네. 간 마더지만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수성이 살아있는 소녀 같은 느낌을 전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음. 제가 요새 별명이 뭐 여러 가지가 김진애 어컨도 김진애 어컨 좀 무섭고 그렇잖아요. 원래 별명은 김진애 에너지예요. 김진애 근데 에너지. 제가 이제 요새 제가 정말 내 삶을 성공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요새는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야 성공한 거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귀엽다는 소리 못 들어봤지 별로. 네. 이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니, 그것도 왜냐하면 못 저는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멋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들으세요, 근데 맞아요. 멋지다는 소리 들으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내가 오늘로 괜찮은가 막 이러면서 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쿨해 보여야 돼. 그게 아니라 응. 제가 최근에 정말 웃기는 게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듣고 있어. 귀엽다고. 귀엽다는 소리를 드디어 듣기 시작을 그건 했어요. 좋아한다는 뜻이거든. 아니 그건 뭐냐면은 옆에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아. 호감이라는 호감 뜻이죠. 그래서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가령 김정숙 여사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귀엽다는 얘기 안 하지만 네. 그쵸. 김정숙 여사는 귀엽잖아 아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삶을 성공을 한 것 같다. 김영민 엄마는 항상 귀여웠기 때문에 그쵸. 별로 속립 안 됨. 배고팠던 시대가.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삶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을 때도 중간에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삶의 태도라서 제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도요. 법사위의 저 국힘당 의원들도 저를 뭐 눈에도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면 같이 웃습니다. 그건 좋아하시는 뭐냐면, 분도 있죠.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몰라. 아니 이제 아니 사실은 이제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다면은 막 반발하고 날리고 그러는데 난리하는데 제가 하면은 그렇게 못해.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시면요.
다 조용해. 가 제압이 돼. 그리고 근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해. 네. 김진 에어컨 근데, 이거. 근데 시작해서. 그게 저기예요. 그게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만약 제가 살만한. 소수 정당이 아니고 큰 정당이었으면 집권 서로 여당이. 싸운대 하는데 음. 제가 소수 야당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옵서버 비슷하게 이거를 갖다가 딱 제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는요.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하네. 제가 청와국 대표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사보임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백혜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저를 만나더니 벌써 그리워요. 그건 뭐냐면은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걸 주도할 때도 그 필요한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주면 참 좋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싸워.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고 이걸 확 게임 체인저로 해주고 근데 제가 그 역할을 잘해줬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강욱 대표님은 그냥 전공법으로 제가 보면 전공법으로 전진 앞으로. 그러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김진애 대표님은 한마디로 워낙에 해안이 있으시고 또 아주 기반 지식은 뭐 국내 최고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감히 오셨잖아요. 뭐 말로써 이겨먹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이제 지금 시점에 도시 전문가 예.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대가 10년 전에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필요했습니다. 네. 지금은 도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일단은 갈등이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안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균형을 잡고 조율해 주는 게 필요해. 그다음에 저쪽에서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안철수 바보같이 74만 원 공급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야, 그 스태프 아마 다음으로 너 딴 데 가. 아니 어디다가 74만 원을 공급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저기 뭐냐면은 공중에다가 아니 만든다는 건가? 200만 원 지을 때도 서울에서 네. 연 9만 호를 못 넘었어요. 9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15만 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거짓말. 그 정도는 금방 알아채려야지. 그건 나경원도 마찬가지 12만 원 짓겠다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요. 시장이라는 게 속기도 굉장히 쉬운 자리고 그 다음에는 남을 속이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MB가 MB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버스 체계라도 잡았으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남을 속여다 자기 대통령으로 맨날 홍보 이미지하고 무대에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 그건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저는 확실하게 저는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이상한 거 다 쳐내. 그냥 막 그야말로 이제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무슨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니까는 제가 뭐 홍보하고 이러는 거 같은 거 딱 질색이지.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어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그냥 여성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뭐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네. 근데 정계에서도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치인분들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네. 아니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방은 어렵다. 예방은 뭐냐면은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좀 송감수성에 대해서 인지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할 교육으로 수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서로 기준들이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한 거는 뭐냐면 자세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한편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면은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에서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문제 제기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라고 어떤 신문에서 나오는데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그러니까 무슨 더 이상한 일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가 보도되지 않은 보도되지 부분들이 않은 부분이 뭐가 있었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왜냐하면 저는 뭐 안 당해봤을 것 같아서요. 어머. 저는 그때는- 제 평생에 안 당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딱 불쾌하면 딱 불쾌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솔직히는 플러팅도 꽤 많이 들어오죠. 플러팅이라는 게 이제 남녀간의 희롱이니 좀 괜찮잖아 이만하면은. 매력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저거 하면 그런 것도 저런 말하자면 남녀간의 플러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삶에서 제가 우리 저기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게 삶에 생기를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혼이 왜 있으며 불륜은 왜 있으며 어디 결혼을 왜 하겠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문제가 한쪽에서 분명히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게 계속 있으면 문제인 거지. 그래서 플러팅을 잘 뭐 받아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더 불쾌한 일도 당연히 당해보죠.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뭐 예전에는 그런 거 뭐 신고센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딱딱 이제 끊어가지고 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요새는 이제 그거를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의 정도가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건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대가 윗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달리 불편해하는 정도가 좀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고 이거를 문제시하는 게 달라서 그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나온 정의당의 스탠스로서는 저는 그거는 그거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본인이 저기 했다 그러고 관두게 만들고 이런 건 대표고 뭐고 간에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건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 네. 권력 관계가 예를 들어 대등한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아니 표시를 할 수 표시할 수 있을걸요? 아니 그 사실은 제 정의당에서 경험에 의하면 당대표하고 국회의원 사이에 네. 그 무슨 아니 국회의원하고 저기 사이에 그런 건 당연히 위력이란 게 네. 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모르겠습니다. 일이 구체적으로 예. 있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는 왜 뭐 그냥 아무 때나 위력이란 말 쓰는 건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하다고 생각. 그다음에 이제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저께죠. 국가인권위원회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경찰의 결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재판에서 나온 결과 거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고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재판은 아니 뭐냐면 이런 거는 일단은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판단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준강간 지상범에 대한 재판인데 거기에 왜 박원순 시장을 끌어들이냐.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진술만 있었을 뿐인데 그 진술도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술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왜 끌어들이냐. 이거는 굉장히 경솔한 재판 판결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고 어저께 또 그게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저는 이런 거 오면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자료까지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데 여기 성희롱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아니 무슨 네일 아트와 손을 잡았다? 네일 아트를 한 거와 손을 잡았다. 그 다음에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고 이제 진술에 네네. 의한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네.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게 뭐 대단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안 내놓고서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여성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은요. 저보다 더 여성적인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막 저는 가끔 가다가 너무 이 양반 좀 뭐라고 오글오글 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랑한대. 사랑한다. 막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거나 아니면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있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드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인권 변호사로서 또 그동안의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말 수호지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니냐 본인 자신의 거기다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번아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한 게요. 그래서 제가 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저 월코홀릭 안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요. 그다음 두 가지 있네. 월코홀릭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꿈 안 꾸겠습니다. 그거 두 개만 하면 왜냐면 저는 훨씬 더 삶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 여성들이 보통 균형을 잘 좋습니다. 잡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박원순 시장님은 지나치게 월코홀릭이셨어요. 모든 거를 본인의 월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번아웃을 하셨을 만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뭐 가족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네. 너무 이제 업무와 또 역할에 네. 충실하시다 보니까 조금 평소에 그런 미안한 마음, 네. 정말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박 시장께서.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예. 우리 남편이 예.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 헌금이 아니라 그 기여를 몇십억씩 하는데 본인은 집도 없다. 우리 남편이 막 너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가장이. 가장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집 한 칸 정도는 그래도 자기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건 보면은 그런 건 보면은 거의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헌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기부. 기부홀릭이야 그런 거는. 제가 보면은 기부홀릭 같은 거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정말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 사안에 딱 마주하다 보면은 네. 이게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마음을 그러니까 먹었던 게 아닌가. 본인의 도덕적 결벽주의와 완벽주의라는 게 너무 높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했고 예, 사람은 약점도 한번, 있고 이래야 예. 되는 건데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필요할 때는 저 용서도 빌고 사과도 하고 어떤 거 고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 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몽땅 다 규정하고 그런 전 거는 인생을 문제가 규정하는 있습니다. 일은 네. 우리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들고요. 예. 저는 뭐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그 갑자기 소거하시기 전에 네.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서울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어요. 그게 예. 뭐냐면 거의 3분의 2가 박원순 시장 지지했던 건 뭐냐면은 그냥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뭘 저기 할 때 믿고 싶다. 근데 왜냐면 그런 캐릭터에 본인이 너무 지쳐 계셨을 건 같고 저도 지금 이제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네.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예. 저 그렇게 막 모든 거를 다 제 모든 걸 던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 자체도 좀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요 쓰기도 하지만 이걸 쓰면서 또 이게 또 이걸 또 충전을 시켜야 네, 되거든요. 맞아요. 김진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쓰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저는 좀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런 게 맞는 굉장히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진짜 워라밸을 중요한 제일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모든 워라밸. 사람들이요. 저는 그리고 멘탈이라고 하는 게 균형이 잡혀야지 어느 한쪽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그러는 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정치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열심히는 워낙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인 거는요. 주변에서 다 같이 피곤해할 정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니고 유쾌함과 즐거움이 그 네, 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확실함을 갖고 계셔서 가능하셨나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정말 우리 강아지들과 네. 함께 서울시장님이 거리에서 시민들과 마주하는 그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글쎄 네.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요새- 귀여울까. 제가 요새 알쓸 서울 속으로 해가지고 저한테는 뭐 카메라들도 안 붙고 기자들도 안 붙으니까 네. 저는 뭐 광장으로 뭐 네. 저기 창신동으로 시장으로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저 거리에서 유튜브 하고 이러는 거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나 알아보고 막 무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막 네. 이러는 건 딱질색이야. 근데 근데 그런 서울시장 거를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시장 시장이 되면. 되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이래봬도 고건시장, 관선시장 때부터 제가 서울시 일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관여를 많이 했을 때가 그분이 민선시장일 때예요. 근데 그 제가 98년 그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서 당연히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배운 게 제가 고건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토요일마다 시장 시민 데이트를 해요. 근데 이분은 토요일마다 하고 이제 격주로 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피켓을 민원을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해봐가지고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민원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뭐 현장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걸 푸는 건데 제가 4년을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가 딱 보여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시대 같은 때는 이제 그렇게 꼭 만나는 거 말고 그야말로 우리도 네. 유튜브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네. 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하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까운 데 있는, 왜냐하면 시장은 장관하고 달라요. 대통령하고 달라요. 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런 존재로 비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김영민, 제가 이제 거의 시간 다 됐으니까 네네. 뭐 한 가지만 제가 어저께 서울의 소리에 가서 백운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백운영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나오고 그러실 테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단일화 이제 그래요? 보수 야권의 단일화만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쪽의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궐선거고 저거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박영선 장관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건 네. 뭐냐면 그쪽에서는 3월 1일 날 후보를 정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3월 8일이 우상호 후보나 제가 한 달 전에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근데 일주일 동안에 단일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이 이건 뭐냐면 저는 뭐 상당히 의도적인 거라고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거 뭐냐면 이걸 선거에 이기려고 그러면요. 단일화 방식도 굉장히 페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해야 지금 되고. 공정하고 서로 인정할 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박원순의 성공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성공 모델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때 박영선 장관이 박영선 위원이 한 달 전에 사퇴 안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다 끝내줬고 TV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선거인단도 했고 여론조사도 했고 배심원 네. 저기도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축제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런 거는 바깥에서 압력을 넣어주셔야지.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요. 제가 뭐 여러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공중파에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도 열린민주당 김진애 언급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소름을 받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너무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 아까 조감도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조감도 빅피처가 들어있듯이다는 조감도 넣고 빅픽천 빅픽처는 있어요. 있어요. 빅픽천 네, 있어요. 그런 빅픽처는 느낌을 너무 있는데 많이 받고 세미라도 있는데 조감도는 안 보여드려요. 그래. 네. 아니 저는 사실 진짜 그 이 김진애 후보의 말씀만으로 존재만으로 참 가슴이 뛰어요. 야 서울을 어떻게 아, 제일 많이 맞아요. 바꿀까? 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한테 바꿀까? 문자 보내줄 때 김진애로 가슴이 설렙니다. 막 어. 이렇게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음.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저한테 빅뱅의 순간이 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딱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가지고 있던 셀럽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런 이미지. 거하고 예. 그다음에 법사위의 활동과 지금의 서울시장이라는 후보하고가 다 모든 게 만나는 빅뱅의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 빅뱅의 순간이 오면은 폭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 박원순 시장이 사람의 서울로 만들었다면은 네. 다음 시장의 저는- 역할은 공동체 서울, 아니요. 저는 진짜 도시다운 도시다운 어. 도시. 도시다운 서울을 만들고 아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고 네.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계세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낼지. 저는 그 서울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많습니다. 존재하고 바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욕이나 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보다 훨씬 멋있는 서울이 되면 참 그렇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제 서울시장 선거 말이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전 국민이 서울 시민만이라도
후보자들이 나와서 PPT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시장 되면 이렇게 하겠다. 예. 다 보여주고 나서 투표장 가시라고. 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너무 뭐 좋죠. 어. 그럼 너무 좋겠죠. 맞아요. 포장되는 것도 없고. 저는 저기 원래 PPT와 토론에 워낙 강하니까 그다음에 네. 걷는 거 하고 요거 그렇지. 세 가지가 강하니까 네.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강하구나. 네. 제가 수다도 잘 떨거든요. 네. 이런 건 수다가 아니라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네, 있어요. 이야기를 잘해요. 네. 그래요. 네. 아, 너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진애 의원실에서 질문안에 대해서 자 이런저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아니 전 왜 이런 걱정 안 수고를 했어요. 하시나 왜 이런 수고를 하시나 그걸 아니, 보좌관이 그- 해야 될 일이지. 아니 뭐 전혀 뭐 말씀하시는 아, 분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 것도 편집하지 말고 저는 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예, 원래. 예, 예. 근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녹화라고 그래서 네. 라이브처럼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하나도 편집 안 되고 손 안 대고 내보내겠습니다. 네. 네네.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도 이렇게 즐거우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정치라는 네. 게 원래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치가. 여기 제일 중요하죠. 네. 예. 오늘 김진애 의원 모셔서 서울에 대한 빅피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못 들은 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시일이 지난해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저희가 또 기다려 보도록 또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지하자면은 2월 1일에 우리 김진애 후보가 함께하는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회를 누가 보시나요? 네네. 제가 봅니다. 네, 우리 아하 그래요. 예, 네네네. 우리 이현경 앵커가 사회를 보실 텐데 그때 또 못했던 얘기 또 추가적으로 아 그럼요. 또 하시고. 저도 예, 그때 기울여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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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